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연장선 속에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자기 저작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플라톤이 적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아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플라톤이 적어놓은 소크라테스라서 소크라테스 자체가 진짜로 어떤 이야기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플라톤의 철학은 아주 칼로 쫙 무 나누듯이 쫙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죠? 쫙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라톤 이야기를 할 때도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할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십시오. 자, 플라톤이라고 하면 이건 여담으로 플라톤은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따로 있고, 플라톤은 별명입니다. 그리스로 플라톤이라고 하면 이제 어깨가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별명. 근데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죠? 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라서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죽음이 있죠. 그죠?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하는 게 있죠. 그죠? 독배를 마시고 억울하게 죽었는 선생의 그 억울함을 분노한 것이 사실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최종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은 국가 그리고 그 법률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으로 보통 플라톤 철학은 완성된다고 보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는 법률이라고 하는 책이 특별히 많이 언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라고 하는 책은 좀 많이 어려워요. 저도 대학원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가가 압도적입니다. 그 국가라고 하는 책을 플라톤의 그 국가라고 하는 책이 압도적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책은 근데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서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플라톤 철학과 관련돼서 보통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 국가의 주인공도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플라톤의 제자인데 플라톤의 철학과는 매우 구분됩니다. 그죠? 매우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플라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로부터는 이어지고 아리스토텔레스와는 구분된다. 이것이 플라톤 철학의 특징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소크라테스를 계승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는 구분되어진다. 그죠? 소크라테스를 계승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는 구분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거 있죠. 그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서 플라톤은 손가락을 위로 향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로 향한다 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감각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플라톤의 철학은 감각 세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감각 세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감각 인식을 긍정합니다. 감각 인식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져서 알게 된다 하는 것 있죠. 그죠? 보게 되고 맛보게 된다 하는 인식이 우리 인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플라톤은 감각 인식 자체를 부정합니다. 감각 인식을 부정합니다. 감각 인식을 조금 긍정하고 감각 인식을 부정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감각 인식을 긍정한다는 이유는 감각 인식을 긍정하는 것은 감각되는 것에 대한 긍정도 되겠죠. 감각되는 것에 대한 긍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각 인식을 부정하는 것은 감각되는 것에 대한 부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 인식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세계에 대한 긍정입니다. 긍정이고 감각 세계에 대한 부정은 감각 인식에 대한 감각 세계에 대한 부정이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구별되어집니다. 그럼 잘 보면은 플라톤의 철학은 소피스트에 대한 반발에서 등장하죠. 왜냐하면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피스트 철학에 대한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이제 시간적으로 좀 벌려져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들 철학, 다시 지난 시간 거 기억해보면 소피스트는 감각인식을 긍정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인식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형상,
즉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긍정합니다. 그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하면 되고, 크게는 플라톤을 시작하면서 플라톤 철학의 특징들을 아리스토텔레스와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감각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 긍정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부정하면 플라톤. 그냥 감각 인식을 긍정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부정하면 플라톤. 감각 세계를 긍정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감각 세계를 부정하면 플라톤. 그렇게 감각적인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죠? 그럼 감각적인 걸 다 부정해요.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 플라톤에게 나의 몸은 나가 아닙니다. 나의 몸은 나의 영혼이 나지, 나의 몸은 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곧 영혼이에요. 플라톤에게는.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나는 나의 영혼 플러스 나의 신체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진 것이 진짜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혼과 신체가 결합된 게 나고, 플라톤에게는 영혼만이 납니다. 그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이 실체이고, 그죠? 플라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과 신체의 결합,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체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는 영혼과 같은 형상과 신체와 같은 진료의 결합이라고 하고, 플라톤은 오직 형상만이 실체입니다. 그죠? 이데아, 형상만이 실체입니다. 이 점이 다릅니다. 그죠? 자, 이것도 뭐 미리 플라톤과 플라톤을 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속 소환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각자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선 이데아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데아라는 말 자체가 본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 것. 그죠? 본 것. 이거는, 자, 본 것이라는 말은 봤던 거라는 거거든요. 봤던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육체 안에 구금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 파이돈이나 이런 대화편을 보면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버린 것.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거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가 버리면서 영혼이 원래 봤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에 있는 거. 그러면은 봤던 게 뭐냐 해보면, 원래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진리의 세계에서 본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본 것이 뭐냐 해보면, 본 것이 이데아예요. 본 것, 봤던 것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 것을 상기해내는 것, 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영혼이 진리의 세계에서 봤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그의 상기설입니다. 그죠? 상기설. 자, 이것도 그의 플라톤 인식론의 대표적인 거죠. 그죠? 상기설.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상기설. 본 것을 기억했다 이거예요. 이데아. 그러니까 다른 책에 보면 본 것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본 것입니다. 본 것. 이데아는 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상기설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세계에서 봤던 그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그 본 것은 감각 세계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 이데아입니다. 그죠? 이데아. 그것을 봤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론하고 상기설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데아론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참된 원형이고, 그 원형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순수 영혼으로만 있을 때 봤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잊어버린 것을 철학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것을 상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서 철학은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데아를 기억해내는 게 철학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이데아를 잘 기억해가지고 가장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철학자죠. 그죠? 철학자. 그러니까 철학자는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왕이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철학자원입니다. 그죠? 철학자원. 그러니까 철학자는 다른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가장 이데아를 잘 기억해낸 사람입니다. 그죠? 이데아를 가장 잘. 그 중에서 최상의 이데아가 뭡니까? 아직 안 나왔지만 최상의 이데아 중에서 제일 높은 이데아. 지혜.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기억나시죠? 선의 이데아. 근데 아직 윤리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옛날 책에 보면은 선의 이데아라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은 좋음의 이데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암기하십시오.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왜냐면 선이라고 하면은 왜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책의 이데아나 나무의 이데아도 선의 이데아에 포함된다 하면은 책이나 저 나무가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원래는 좋음의 이데아입니다. 좋음의 이데아. 근데 요즘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암기하십시오. 이해할 때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 중에서 가장 높은 이데아는 좋음의 이데아입니다. 그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왕은 그 좋음의 이데아를 기억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 알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거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대로 사회가 잘 운영되면 그 사회는 좋게 된다. 이것이 철학자 왕이고 이것이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국가라는 책이죠. 그죠? 국가. 빈칸 채워 읽기 할 때 플라톤이 빈칸 채워 읽기 문제가 나올 때 국가가 많이 나오죠. 국가. 그 이유는 그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또 그리고 플라톤의 그 교육적인 그러니까 요의 현대 이야기로 하면 교육학적인 내용들이 등장하죠. 사실 철학자라고 하는 것이 교육자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잘 기억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해내게 이끌어내는 것이 또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죠? 선생의 역할처럼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은 잘 우리가 삼파술이나 대화법 했죠. 그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철학자왕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맥락.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요렇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요 지금 5줄이 뭐냐 하면 플라톤 철학을 간단하게 앞으로 쭉 나올 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기 특징이죠. 플라톤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특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보면 이데아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이데아는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사라지지 않는다.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고 뭐냐 해보면 운동이나 변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윤리, 철학 이런 거 논의할 때 영원하다, 불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변화 안 된단 말입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말.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변하면 안 돼요. 새로 생겨도 안 돼요. 그죠? 없어져도 안 돼요. 그것이 그 이데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플라톤은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과 시간 속의 세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영원과 시간은 서로 달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 속에 있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이데아의 세상이고, 자, 감각 세상은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감각되는 건 다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감각되어지는 것, 이거 이제 소피스트가 이야기하는 감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피스트는 저마다 다 좋은 것이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 좋은 것이 달라도 그 좋은 것 모두를 좋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원형은 초월돼서 여기 초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고 초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영원의 이데아가 계속 생성소멸하고 변화하는 감각 세계에 대해서 원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형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하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원형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식으로 하면 공룡의 이데아는 아직 있어요. 있는데 공룡의 이데아가 얘 참여하고 있는 존재가 없는 거지. 그 원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말은 감각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죠? 감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또 뭐냐 해보면 시간 공간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감각적인 것은 모두 시간 공간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감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 공간 안에 없습니다. 그죠? 시간 공간 안에 없습니다. 감각적이라고 하면은 전부 시간 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근대 철학까지 무조건 감각적이다라는 말은 시간 공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속에 변화하고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사 이렇게 봐도 시간 공간 속에 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칸트 봐도 시공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시간 속에 있다라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변화한다는 말이고, 공간 속에 있다는 말은 구체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간 속에 있으려고 하면 구체적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구체적 모양 없이 어떻게 공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속에 있으려고 하면은 태어나가지고 막 살아가다 늙어 죽어야 되잖아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다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고, 공간 속에 있다는 말은 구체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데아는 시간 공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참, 변화하지 않고 영원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초월적입니다. 그죠? 그 구체적이지 않고 초월적이고, 변화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죠? 구분하셔야 돼요. 이데아계하고 감각계하고 구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